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스케치업 강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은 그 몇 년 전까지는 구글에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트림블사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긴 했는데 뭐 어떤 내부적인 기능은 뭐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메뉴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오래전 것으로 공부를 해도 거의 뭐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뭐 버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강좌가 있으면은 배실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셔도 거의 해결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최근 버전을 공부하시면 뭐 훨씬 더 낫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심하게 그걸 공부했다고 그래서 뭐 작업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 프로 2018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최초에 이런 메뉴가 뜬다. 특별히 뭐 설정을 안 했다면은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이제 건축 관련해서 미터 여기 보면 이제 템플릿이 아키텍처럴 디자인 센티미터 아키텍처럴 디자인 미터 뭐 여기 뭐 컨스트럭션 다큐멘테이션 피트 이거 뭐 이렇게 외국에서 피트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 쓰니 그 우리나라에서 안 쓰잖아요. 그죠? 인치나 이런 거는 여기 밀리미터 우리는 그래서 보통 건축이니까 좀 단위가 커요. 그러면 미리보다는 좀 뭐 센치나 미터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단위로 할 때는 뭐 미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오늘 센치를 놓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보통 보면 막 몇 미리도 쓰지만은 막 그 이렇게 뭐 100cm? 센치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설정을 요거 아키텍처럴 디자인 센티미터로 선택을 하고 start using SketchUp 클릭.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업이 실행이 됩니다. 이 원래 이 스케치업이 가벼워서 금방 실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 루비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작은 그 스케치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료나 무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은 뭐 대부분 다 무료죠. 유료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더 작업을 좀 원활하게 기존에 있는 연장만으로는 작업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뭐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차후에 나중에 이제 기본 교육이 끝나면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영상이 뭐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신다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선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이 위에 있는 메뉴 부분 그리고 여기 연장 툴 부분 그리고 이쪽에 또 뭐 일단 뭐 상세 페이지나 뭐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좀 시작을 했는데 좀 뭔가 좀 진도가 나가는 느낌도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 부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강좌당 20분 안쪽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는 확실하게 지정 못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빈 페이지가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포토샵 버전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뭐 이 스케치업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뭐 저야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물 뭐 어떤 건축물을 그리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사람의 평균 이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그릴 수 있게 뭐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가끔은 이게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두고 작업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뭘 그리다가 뭔가 좀 애매하면은 얘를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안 보이는 쪽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스케치업은 제가 처음부터 아예 단축키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갖다 클릭해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콘은 이동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툴, 선택 툴. 셀렉트죠. 선택. 뭔가를 클릭해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보기에도 그림이 지우개 같이 생겼죠? 지우개입니다. 지우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지우면은 지워집니다. 클릭하면. 컨트롤 Z에서 해제하고, 컨트롤 Z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취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들이붓는 거예요. 페인트 통을 훅 부어서 한 번에 칠해버릴 때 이거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 보시면 뭐 연필같이 생겼잖아요. 라인을 긋는 툴이에요. 요거는 선이 자유롭죠? 프리핸드 툴이에요. 자유롭게. 자, 그러면 뭐 그냥 쭉 진행을 할게요. 여기 것들은 직접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로잉 툴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드로잉 툴은, 그리는 툴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그린 툴을 그 모델링이라고, 면이나 뭐 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는 툴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측량을 하거나 표시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회전을 하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 것들은 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그 모델링된 그 건축물들을 이렇게 좀뭐 둘러본다던가, 뭐 어떤 뭐 걸어가면서 둘러본다던가, 뭐 여기 뭐 잘라서 막 단면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스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라인하고 박스를 뭐 많이 그리겠죠. 원도 그리고. 일단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단축키는, 자, 일단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L을 쳐보면은 라인이죠. 라인 L. 단축키도 쉽죠. L.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 하면 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여기 이 선을 그릴 때 색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일단 이거를 마무리 한번 해보고, 대략 마무리해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2D 그래픽에는 가로 세로, 그러니까 X, Y 밖에 존재 안 하지만 3D에서는 Z축까지 존재를 합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빨간색 선이 x예요, x. 그리고 노란색 선이 y. 그리고 파란색 선이 z입니다. 파란색 선은 뭐냐면 하늘 방향이에요. 하늘 방향.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이 서 있는데 하늘 방향이죠. x는 이렇게 옆으로 가죠. 이렇게 돌리면 y도 옆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x가 좌우, y는 전후, z가 하늘 방향.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바닥에다가 라인을 통해서 한번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지금 현재 위에서. 자, 그러면 L을 쳐서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점에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자, 따라갈 때 녹색 방향으로 가면 녹색선이 표시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같은 방향일 때는 빨간색 라인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빨간색과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났을 때 X축과 평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녹색과 Y축과 평행하다는 뜻이죠. 이게 녹색이니까 Y축과 평행해서 X축과 만나는 점에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쭉 가서 클릭하면 선이 4개가 만났을 때 면이 하나 생성됩니다. 물론 3개가 만나도 면은 형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 툴 스페이스 선택 툴로 면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추가 선택. 이렇게 면이 4개의 선이 선택이 됐죠. 그리고 면도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자,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반대로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해제가 되죠. 자, 이렇게 선택과 해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뭔가를 그곳에 뭐 회전을 한다거나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뭐 변형을 줄 때 색상을 변경하거나 뭐 하여튼 뭔가를 할 땐 무조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셀렉션 툴을 통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색깔을 칠할 땐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페인트 버킷 툴은 B예요. B. 이걸 이용해서 내가 색상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칠해지겠죠. 만약에 선택이 해제된 상태예요.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해서 찍으면은 색상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예,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지우개로 한번 직접 지워볼게요. 선을 한번 지울게요. 선을 어떻게 되나? 선을 지우면은 자, 이렇게 만났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닫히잖아요. 닫히면서 면이 생겼죠. 그때 선 하나가 없어지면은 면이 다 사라집니다. 3개의 선만 남았죠. 그때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 그냥 지우개는 이렇게 클릭해서도 지우지만 그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지워져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건 끝났죠. 라인도 끝났죠. 자이로운 선은 프렌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의 스케치업에서는 이 라인을 쓸 일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다른 사용자분들도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 지우개 툴. 지우개 툴은 아마 단축키가 2겠죠? 2, 이레이저. 2, 예상대로 2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지워져요. 자, 다음에 이게 렉탱글 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각형과 원. 이거는 렉탱글 툴은 뭐냐면, 이 프리핸드 툴은 뭘까요? 단축키가? 여태 이걸 몰랐네요, 저는. 프리핸드 툴은 뭔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단축키가 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어쨌든 사각형 툴 R 렉탱글 선택을 해서 원하는 자리에서 찍고, 지금은 뭐 연습 중이니까 기본 중심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쑥 키웁니다. 클릭. 그러면은 아까 선을 4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단 한 번에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죠? 아까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자, 이번에 다시 이레이저 툴로 이 얘를 일단 지우고, 자,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R 렉탱글 툴. 자, 이번에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리긴 그리는데 이 부분에 디멘션 그 패널 부분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떼지 않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요. 이 상태에서 가로, 지금 우리가 센치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다 수치를 뭐 50cm면 50, 그리고 저 쉼표, 그 다음에 50, 그리고 나서 엔터 하면은 50cm에 50cm의 사각형이 생깁니다. 한번 진짜 50cm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게 뭔 툴이냐면은 여기 줄자 T예요. 단축키는 T, 단축키 T, 테이프 매니, 자, 테이프 메이저 툴이죠. 테이프 메이저 툴. 자, 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50cm가 맞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릭 한 다음에 쭉 하면 하얀 점선이 생기면서 그 점선이, 자, 정확히 이때도 봐야 돼요. 빨간 라인하고 평행한 거죠. 빨간 라인 쫙 해서 여기 클릭을 딱 해보면, 자, 아래 보십시오. 아까 사라졌습니다. 다시 찍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치가 막 움직이죠. 여기 50, 이렇게 했을 때 보면 50 맞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바로 테이프 메이저. 순서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서클 C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찍고 드래그. 그려졌습니다. 한 방에 그려졌죠? 근데 자, 보세요. 나눠져 있죠. 서로 이렇게 여기다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과 중첩되게 원을 그렸는데 그려진 부분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때 얘하고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이 선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한 덩어리예요. 이제 여기도 그려졌구나. 참, 여기도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그럼 이제 얘하고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동툴은 요건데 M이에요. M.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동하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할 때, 이동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복제가 돼요. 똑같은 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동 툴을 마우스 포인트 잘 보십시오. 그냥 이동 툴만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탁 누르면 옆에 플러스 모양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쭉 이동하면 이렇게 추가로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자, 지우개 툴 이레이저 그냥 확 지워버립니다. 그냥 슉슉슉슉슉 이렇게 지우기 귀찮았죠? 자, 이번엔 다시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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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에서 아이고, 여기도 지워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자, 따다,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M, 이동 툴 M, 복사하기에서 컨트롤 키 클릭,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드래그 하면, 놓으면은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할까요? 선택은 자 보세요. 선택 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오른쪽에서 이렇게 긁는 게 있고 점선으로 나타나죠. 왼쪽에서 긁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가는 거는 점선으로 덮죠. 왼쪽에서 가는 거는 실선으로 덮어집니다. 오른쪽에서 가는 거는 걸치기만 하면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근데 왼쪽에서 오는 거는 잘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정확히 안 드렸네요. 이게 지금 각각 다 다른 객체잖아요. 이게 선 하나하나 면 하나하나가 제가 자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메이크 그룹 요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메이크 그룹 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서 훑는 거는 자 지금 첫 번째 거를 덮었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덮지 않고 중간에 걸렸죠. 자, 그러면은 완전히 덮은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왼쪽에서 가는 거는 자, 첫 번째 거 덮었죠. 두 번째 거 반만 덮었죠. 하지만 다 선택이 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 선택할 때 오른쪽에서 하냐 왼쪽에서 하냐. 자, 요거는 그때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보시다시피 많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사용하다 보면 중간께 끼어들어오고 이래서 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더라도 계속 순서로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